안녕하세요. 뻘짓연구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12월 월간 견적이에요. 굉장히 좀 늦은 것 같은데 신제품도 자잘자잘하게 계속 나오고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다양하게 준비하느라 늦었어요. 이번에는 기존과 조금 다를 겁니다. 마찬가지로 게이밍 위주의 견적이긴 하지만 더 많은 선택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견적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는데 사전에 몇 개는 지정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케이스인데요. 가격대별로 괜찮고 많이 팔리고 쿨링이 괜찮은 케이스들을 추려놨어요. 상단 순행 장착 여부와 그래픽카드 호환 길이, CPU 쿨러 높이도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가격대별로 정리를 해두긴 했는데 케이스 다른 거 디자인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그걸 고르시는 게 심리적으로는 제일 좋긴 할 거예요. 다음은 SSD인데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검증된 제품으로만 보여드리고요. SSD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SATA와 NVMe가 있죠. 가장 큰 차이는 속도인데 그냥 게이머거나 할 때는 체감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일단 이 SATA 같은 경우에는 3개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돼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MX500, 500기가로 다 고정을 해둘게요. 마음에 안 드신다면 SSD만 다른 걸로 바꾸시면 돼요. 사실 성능으로만 보면 PM981이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거든요. 근데 얘는 정식 출시 제품이 아니라서 판매처에서 무상으로 1년 해주는 게 끝이더라고요. 삼성 공식 AS도 아니라서 SSD는 쓰다가는 고장이 잘 안 나니까 조금이라도 가성비를 더 원하신다면 PM981을 쓰시면 돼요. 다음은 CPU 쿨러인데 기본 쿨러의 경우에는 인텔은 K가 붙지 않은 CPU에는 온도에 큰 문제가 없고 라이젠은 CPU를 100%로 계속 쓰는 렌더링이나 게임을 5-6시간씩 이어서 하시지 않는 이상 기본 쿨러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기본 쿨러를 쓰지 않는 이유는 온도뿐만이 아니라 소음 부분도 있어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사제 쿨러를 추천드려요. 근데 라이젠의 경우에는 택배로 조립 컴퓨터를 받으면 쿨러가 배송 중에 뽑히는 증상이 있어서 안 뽑히는 쿨러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쿨러들이고요. 가장 저렴한 잘만 CMPS 9X를 쓰셔도 3700X까지는 온도 매우 잘 잡으니까 좀 신경 쓰이신다면 쿨러 장착을 추천드려요. 어떤 거는 라이젠 택배주의라고 되어 있죠. 성능은 좋지만 택배로 보내면 라이젠은 쿨러가 뽑힐 수 있으니까 추천을 안 드리고요. 따로 사서 장착을 하시던가 인텔은 또 괜찮아요. 저 녹투와 NH-D15 쿨러의 경우에는 녹욕 쿨러라고 불리는데 공랭 끝판왕 쿨러고 보급형 2열 순행 성능이랑 거의 동일해요. 순행의 경우에는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겜맥스 L240 V2를 추천드리고요. 무상 보증 기간이나 RGB가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PC 쿨러 CX240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쿨링 끝판왕을 보고 싶으시다면 크라켄 X72 쓰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견적입니다. 먼저 30만원대예요. CPU는 라이젠 3 3200G가 들어갔고요. 2200G도 있는데 이제 단종이고 여기에 맞춰서 3200G가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둘의 성능 차이가 10% 정도 되거든요. 가격도 10% 차이 나기 때문에 3200G를 넣었어요. 보급형이지만 4코어 4스레드여서 예전 i5 6세대 성능은 되고요. 내장 그래픽도 꽤 훌륭해서 4K 영화 감상용이라던가 사무용으로 아주 충분한 성능이죠. 다음은 50만원대 견적인데요. 6코어 6스레드의 라이젠 5 3500과 함께 RX 570과 GTX 1650 슈퍼가 들어갔어요. 딱 가격만큼 성능 차이가 나서 둘 중에 아무거나 고르시면 되겠고요. 1650 슈퍼가 RX 580이랑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줘요. RX 570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가격도 저렴하고 쿨링도 잘 잡고 백플레이트도 있어서 별다른 대체제가 없고요. 1650 슈퍼의 경우에도 이 제품이 유일하게 히트 파이프가 있어서 온도도 잘 잡더라고요. 이 정도면 웬만한 게임을 FHD 60Hz 모니터에서 원활히 즐길 수 있고요. 오버워치도 매우 낮음 및 국민 옵션 세팅을 하면 144Hz로 즐길 수 있죠. 라이젠 대신 인텔을 선택하신 분들은 CPU와 메인보드를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가격만큼 성능이 차이 나긴 하는데 만약에 램 오버클럭을 하시면 차이가 거의 없고요. 추후 CPU 교체로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거나 하면 그냥 라이젠 5 3500을 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근데 램 오버클럭 할 계획이 없다면 여기서는 인텔 조합을 선택하시면 돼요. 다음은 80만원대인데요. 여기서부터 비로소 제대로 된 게이밍이 가능하죠. 6코어 6스레드의 라이젠 5 3500X와 함께 GTX 1660 슈퍼가 들어갔어요. 9400F와 가격은 똑같은데 성능은 더 좋고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램 오버클럭을 쉽게 따라 하시면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줄 거예요. 이 정도면 배그 국민 옵션 60프레임 방어는 완벽하게 가능하고요. 오버워치도 중업 정도로 144프레임 방어가 가능해요. 메인보드의 경우에는 3500X는 A320 보드 중에서 가장 좋은 이 보드로 선택
선택하셔도 되는데 추후 업그레이드 예정이나 뭐 CPU도 오버클럭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B450 보드 두 개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드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따가 드릴게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1660 슈퍼가 발열이 그렇게 많이 안 높아요. 그래서 뭘 선택하든 평탄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이 정도고요. 화이트를 선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갤럭시 EX 화이트 OC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고, 저소음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MSI 트윈 프로저 7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만원대인데요 CPU와 메인보드 다 똑같은데 그래픽카드만 2060 슈퍼로 바뀌었어요. 이 정도 견적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견적이죠. 배구도 그렇고 웬만한 게임들 옵션 타협을 좀만 하면 144Hz 모니터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배그는 최적화가 별로여서 조금 더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메인보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00X는 굳이 B450으로 가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픽카드는 EMTEC 미라클 그래픽카드를 썼는데 얘가 소음이나 온도나 엄청나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AS가 좋은 EMTEC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도 싸고 그렇다고 소음이나 온도가 문제될 만큼 높은 것도 아니라서 얘로 선택을 했고요. 화이트나 제로펜, 온도 이런 거를 원하신다면 마찬가지로 갤럭시 EX 화이트 OC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만원대인데 라이젠 5 3600으로 CPU가 바뀌었어요. 여기에 맞춰서 메인보드도 B450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메인보드는 아까 보여드린 EX-A320 메인보드 쓰셔도 충분하긴 해요. 이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래픽카드가 RTX 2070 슈퍼로 바뀌었죠. 이 정도면 배그 국민 옵션에서 144프레임을 거의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QHD 모니터를 쓰시려면 이 정도는 쓰셔야 옵션 타협으로 게임을 좀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메인보드는 EX-A320 쓰셔도 돼요. 게이밍용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요. 비용을 좀 줄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A320 보드를 쓰시면 됩니다. A320에서도 자동 오버클럭인 PBO가 잘 되고 3600에서 제가 직접 비교해봤는데 풀로드를 시켜도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게이밍에서는 더더욱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B450을 하고 싶다, 혹은 추후 CPU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TUF B450 보드는 전체적으로 아무런 이슈도 없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빠르고 CPU나 램 오버클럭도 잘 되는 편이에요. AS 평도 좋고요. 근데 얘랑 경쟁하는 게 MSI 박격포 맥스거든요. 전원부 자체는 비슷한데 오버클럭이 박격포 쪽이 좀 더 잘 돼요. 그럼 박격포를 추천드리는 게 맞긴 한데 일단 AS가 CS 이노베이션이라서 그렇게 좋지도 않고 지금 부팅 속도가 20초씩 걸리는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해결이 됐다는 말도 있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 스텝 정도는 오버클럭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픽카드는 2070 슈퍼 중에서도 저렴한 3펜인 이드텍 허리케인을 선택했고요. LED도 적당히 잘 들어오고 백플레이트도 있고 전원부나 소음, 온도도 전체적으로 다 무난하더라고요. 더군다나 AS평이 좋은 에즈윈 제품이라서 얘로 선택했어요. 이외에는 갤럭시 EX 화이트 제품이 있는데 얘는 2펜이긴 하지만 펜이 100ml라서 온도 자체는 비슷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비슷해서 화이트 원하신다면 갤럭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트윈 프로저는 온도와 소음 둘 다 잡았지만 좀 더 비싼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만원대인데 이거는 조금 변칙적인 견적이에요. 이거는 램 오버클럭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에게 좀 알맞아요. 안 해도 치명적이진 않은데 그래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좀 차이가 큰 견적입니다. 보시다시피 라이젠 5 3600에 RTX 2080 슈퍼를 넣었어요. 3600 같은 경우에는 램 오버만 잘해주면 2080 슈퍼는 아주 잘 버티기 때문에 3400이나 3600MHz를 넣으면 FHD에서 로드를 아주 잘 뽑아주더라고요. 그래픽카드는 컬러풀 어드밴스드를 넣었는데 이거 정말 물건이에요. 온도와 소음 정말 잘 잡았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래픽카드인데 중저가 중에서는 무조건 이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좀 더 저렴한 제품을 보자면 리드텍 허리케인이 있긴 한데 온도와 소음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어드밴스드와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어서 가격적인 부분에는 메리트가 있긴 하고요. AS 좋은 곳을 보시려면 EMTEC 블랙몬스터를 선택하시면 돼요. 온도는 블랙몬스터가 2~3도 정도 더 잘 잡더라고요. 다음은 150만원대 인텔 견적인데요. 두 줄짜리가 있는데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조합하시면 돼요. 근데 9700F와 9700KF가 가격 차이가 만원 정도밖에 안 나서 그냥 9700KF를 사신 다음에 B360 박격포 보드에 조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버클럭은 안 되지만 올코어 부스트가 4.4에서 4.6GHz로 오르는 효과가 있죠. 오버클럭 하실 분들은 9700KF에 팬덤 게이밍 4보드 쓰시면 국민 오버 정도는 쉽게 가능해요. 그래픽카드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리드텍 2070 슈퍼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B360에 9700KF를 쓰신다면 전력 제한 해제를 하셔야 되고요. AS가 좀 안 좋긴 해도 B360 중에서는 박격포가 좀 많이 좋아서 어쩔 수 없더라고요. 박격포에 9700F든 9700KF든 둘 다 괜찮은 조합이고요. 이제 오버클럭 좀 하시려는 분들은 국민 오버 정도는 팬텀 게이밍 4 보시면 되고요. 좀 전압을 주면서 고클럭 달성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격 대비 오버클럭이 잘 되는 익스트림 4 보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램 오버가 조금 안 되는 편이긴 한데 국민 오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램 오버와 CPU 오버 둘 다 잡고 싶으신 분들은 팬텀 게이밍 RTX 보드를 쓰시면 돼요. RTX라서 좀 많이 작긴 한데 그것만 제외한다면 램 오버클럭은 끝판왕이고 CPU 오버도 거의 끝판왕급으로 오버클럭이 가능해요. 제가 주로 쓰고 있는 메인보드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좀 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라이젠인데 8코어 16스레드의 3700X에 2070 슈퍼가 들어갔어요. 9700보다 8스레드가 더 많기 때문에 작업용에 유리하고요. 뭐 렌더링이나 에뮬레이터나 이런 거 돌리시는 분들에게는 라이젠이 훨씬 더 유리하죠. 게임도 9700F 대비해서 뭐 많이 밀리지도 않고 게이밍에서도 괜찮더라고요. 작업이라 게임을 같이 하시고 추후에 CPU 업그레이드 예정이 있다면 더더욱 3700X가 메리트가 더 높아지는 조합이죠.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250만원대 인텔인데요. 갑자기 가격대가 좀 높아졌죠. 가격이 조금 애매하신 분들은 그래픽카드를 RTX 2080 슈퍼로 바꾸시면 돼요. 2080 슈퍼 자체가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9700KF 같은 경우에는 9900K와 게이밍에서 큰 차이가 안 나죠. 8코어 8스레드와 8코어 16스레드의 차이인데 게임에서 16스레드까지 전부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얘로 안 돌아가는 게임은 다른 컴퓨터에서도 안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버클럭 하실 거면 쿨러는 필수니까 참고하세요. 메인보드는 국민오버 라이트하게 가능한 Z390 팬텀 게이밍 4보드로 준비했어요. 그래픽카드가 이제 RTX 2080 Ti인데 소비자용 그래픽카드 중에서 최고급이죠. 마찬가지로 컬러풀 어드밴스드 OC 제품이 들어갔어요. 2080 Ti 중저가 제품 중에서 온도나 소음이 가장 좋아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Z390 중에서 타이치가 추가되었죠. 근데 ITX라는 사이즈가 부담스럽지만 않다면 개인적으로는 오버클럭을 좀 땡긴다고 하셔도 팬텀 게이밍 ITX로 추천드려요. CPU 오버는 살짝 타이치가 더 잘 되고 램 오버는 팬텀 게이밍 ITX가 살짝 더 잘 돼요. 근데 가격 차이가 좀 나서 ITX 보드를 추천드릴게요. 이제 그래픽카드인데 살만한 게 이거 3개 정도예요. 이번 달 들어서 어드밴스드 제품 가격이 많이 내려서 2080 Ti 중저가 중에서는 가장 메리트가 높고요. 소음이나 온도 모두 무난해요. 좋은 편이에요. MSI 트라이프로저 같은 경우에는 온도는 조금 낮은 정도인데 소음은 엄청 낮아요. 2080 Ti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요. 에브가 FTP3 같은 경우에는 뭐 소음은 어드밴스드와 비슷한데 온도를 가장 잘 잡아요. 각각 특색이 있는 모델이니까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칩셋을 썼다면 정말 플래그십이 아닌 이상 성능 차이는 별로 안 나거든요. 다음은 250만원대 라이젠인데요. 라이젠 7 3700X가 들어갔고요. 그래픽카드는 RTX 2080 Ti가 들어갔어요. 뭐 전체적으로 계속 설명드린 제품들이라서 크게 코멘트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인텔 250만원대 대비 마찬가지로 멀티 작업에서 좀 더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정도를 사용하시면 추후 업그레이드를 생각하실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업그레이드 예정이 없으시거나 업그레이드를 동일한 라인업으로 하실 분들은 굳이 B450에서 바꾸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추후 12코어나 16코어 제품으로 가시려면 이 정도에서 X570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세한 설명은 이따가 드릴게요. 2080 Ti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마찬가지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270만원대 인텔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맞출 수 있는 최고 사양의 컴퓨터죠. 적어도 FHD에서 얘로 안 돌아가는 게임은 없어요. 정말 최고 사양의 컴퓨터예요. 익스트림 4보드 정도면 9900K 국민 오브 정도는 할 수 있는 메인보드입니다. 쿨러는 당연히 일체형 2열 순행 쿨러 정도는 있어야 돼요. 나머지 메인보드는 250만원대에서 설명드렸고요. Z390 갈라이크가 추가되었는데 지금 재입고 대기 중이거든요. 얘가 인텔 CPU, 램오버 모두 끝판왕이에요. 가격은 70만원대인데 뭐 그냥 국민 오브 좀 하실 거면 익스트림 4보드 고클럭 XMP 램을 쓰시거나 하신다면 팬텀 게이밍 RTX 보드를 쓰시면 돼요. 갈라이크는 진짜 오버클럭에 뜻이 있으신 분들만 쓰시면 돼요.
다음은 270만원대 라이젠 견적인데 게임도 원활히 하면서 작업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알맞는 견적이에요. 하는 작업에 따라서 그래픽카드의 중요성이 다르니까 그래픽카드는 조금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12코어 24스레드 3900X와 16코어 32스레드 3950X가 들어간 견적이죠. 아무래도 3950X가 전력을 더 많이 먹기 때문에 메인보드도 아주 살짝은 더 달라져요. 얘도 마찬가지로 1체열 2열 수냉 쿨러는 있어야 돼요. X570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3900X는 팬텀 게이밍 보드를 추천드리고요. 3950X 같은 경우에는 뭐 팬텀 게이밍 쓰셔도 되긴 하는데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로스 엘리트를 추천드려요. 오버클럭까지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X570 어로스 마스터를 쓰시면 돼요. 뭐 대부분은 자동 오버클럭 기능인 PBO로 클럭을 올리실 거라 3950X를 하셔도 뭐 어로스 엘리트 보드로 아주 충분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견적들이고요. 처음에는 말씀드렸지만 이 견적은 게이밍 견적이에요. 그리고 최소한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성비가 높은 제품들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좀 특수한 작업을 하신다거나 하면 이 견적이랑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댓글 최신 정렬해가지고 다 보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12월 견적부터 좀 바뀌었는데 기존 대비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긴 한데 견적에 대한 질문 말고 영상 구성이나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제발 남겨주세요. 참고해서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짜쇼싸!